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대부분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렇죠.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그런데요, 이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사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면 그 검사는 정말 필요한 걸까요? 이게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평소에 큰 증상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이 가족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이왕이면 큰 병원에서 한번 제대로 보자. 이 마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검사 과정에서 탈수가 오거나 검사 이후 어지럼증이 생기고 결국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건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검사 선택,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걸 바로잡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고령층에 해당된다면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검사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뀌어도 불필요한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한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단순히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몸의 반응 방식이 달라진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 정도 금식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에서는 이 금식만으로도 탈수가 생길 수 있고 어지럼증이나 혈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력입니다. 젊을 때는 몸에 작은 자극이 와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고령에서는 그 작은 자극이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검사는 몸에 자극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검사 이후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이 정말 치료가 필요한가? 이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진행되는 변화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년 이상 지나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발견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검사하고 또 치료까지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건강관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층에 접어들었다면 건강관리의 기준은 이렇게 바뀝니다. 검사를 많이 받는 것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선택하는 것 맞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앞으로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훨씬 판단하기 쉬워지실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받으시는 검사 중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검사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는 아마 여러분께 가장 익숙한 검사일 겁니다. 대장암 예방하려면 꼭 받아야 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부터는 이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상태에서 꼭 필요한가를 따져봐야 한다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검사 자체보다 준비 과정이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전날부터 금식을 하고 장정결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이 약을 드시면 화장실을 자주 오가게 됩니다. 짧게 끝나는 분도 있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수분이 빠지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이 낮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더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장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벽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검사 과정에서 드물지만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위험한 검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천천히 진행됩니다. 작은 변화가 생기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검사 방법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변 검사를 먼저 진행해서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내시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경우는 놓치지 않는 방식입니다. 즉 핵심은 이겁니다.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단계를 나눠서 확인한다.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CT 검사입니다. CT는 비교적 익숙한 검사입니다. 몸속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CT 자체보다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는 검사할 때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주사로 넣는 약물입니다. 문제는 이 약물이 신장을 통해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개인차가 커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검사해 보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증상이 있는가? 이 검사가 꼭 필요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증상이 없는데 단순히 확인 목적이라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를 선택하거나 초음파 검사처럼 부담이 적은 다른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러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뛰면서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주로 이런 설명을 듣습니다. 심장 건강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몸에 부하를 주는 검사입니다. 즉, 몸에 일부러 부담을 줘서 심장의 반응을 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거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서 심박수를 높이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검사가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이라면 다음 기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평소에 이 정도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는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에서는 작은 균형 변화도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운동부와 검사를 대신해서 심장 초음파, 안정 상태에서 하는 심전도 검사, 이런 방법으로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핵심은 이것입니다. 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전신 PET-CT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밀암 검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까지 잘 보인다. 이게 장점이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작은 염증, 작은 결절, 과거의 흔적,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PET-CT는 이런 변화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는 이상 소견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 더 정밀한 영상 검사, 이렇게 이어지면서 검사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검사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결과가 다음 검사를 부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PET-CT가 나쁜 검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검사는 특정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검사는 아닙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로 얻는 정보보다 그 이후 이어지는 추가 검사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수면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는 많은 분들이 편해서 선택하는 검사입니다. 힘들지 않게 받고 싶어서요. 편하게 끝내고 싶어서요. 이런 이유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택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전함은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면 내시경은 수면 유도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 약물은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대신 호흡, 혈압, 반응 속도, 이 세 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 영향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합니다. 하지만 고령에서는 이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깨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어지러운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검사 이후입니다.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둔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에서 낙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골절로 이어질 경우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무조건 수면이 편하다가 아니라 내 상태에서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한가? 이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비수면 내시경도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검사 시간이 짧고 부담이 줄어든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5가지 검사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 내시경 단계적으로 접근. 두 번째,
CT 검사 조영제 신장 상태 확인 후 선택. 세 번째, 운동부와 심전도 체력과 몸 상태 고려 후 선택. 네 번째, 전신 PT-CT 필요할 때만 선택. 다섯 번째, 수면 내시경 편안함보다 안전 기준. 이 다섯 가지는 많이 선택되는 검사이지만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판단한다.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여기서부터는 기본이 되는 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들은 부담이 적고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혈액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이렇게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혈압 측정입니다. 이건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고혈압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골밀도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검사는 2년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눈 검사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질환은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변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대신 간단하게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청력 검사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대화가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검사만으로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건강은 검사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활로 유지됩니다. 검사는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고 건강을 만드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검사보다 훨씬 중요한 8가지 생활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을 줄이는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수면제, 이렇게 약이 늘어나면 약끼리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약이 몸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어지럼, 기억력 저하, 균형 문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약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반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력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되어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 이걸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번, 익숙해지면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리터 반 정도.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면 관리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 과정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 전체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활동이 줄어들고 기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낙상 예방입니다. 고령에서 낙상은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집안 환경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미끄러운 바닥, 높은 문턱, 어두운 공간,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정기적인 진료입니다. 몸에 큰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주치의를 방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층의 건강관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는 것, 그리고 생활을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검사, 무조건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선택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시라는 것입니다. 검사를 권유받으셨다면 왜 필요한지, 꼭 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식사, 움직임, 수면, 사람과의 관계, 이 4가지입니다. 이것이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